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좋은 유전자.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수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예상 밖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음식만 먹고 운동만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이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으로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6가지 장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끝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장수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장수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달랐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식하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식은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심장병, 뇌졸중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먹고 소식을 실천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고 배가 적당히 찼다고 느껴지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 얼마나 배가 찼는지를 신경 써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아직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한번 멈춰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선한 자연식을 위주로 먹는 것이 장수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연에서 온 신선한 음식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 생선, 곡물 같은 자연식이 주된 식단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올리브오일 같은 음식은 몸속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겼습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식사에 가공식품이 많다면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가공식품과 설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습관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장수한 사람들은 설탕과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가공된 음식 속에는 나트륨과 당분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천연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은 비만과 당뇨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탄산음료, 인스턴트 음식,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몸을 움직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장수한 사람들이 실천한 운동 습관을 함께 알아볼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장수한 사람들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기보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수한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 가벼운 요가, 집안일,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하루 동안 몸을 자주 움직이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은 심장병, 당뇨병,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명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몸을 움직이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강도 높은 운동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이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이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운동을 즐기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집 청소, 요리하기,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포함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을 줄이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하루 종일 활동적인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운동하기보다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10분씩 여러 번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10분 동안 계단 오르기를 하고 10분 동안 산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강한 운동보다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닦거나 빨래를 널거나 창문을 닦는 것만으로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를 심거나 꽃을 돌보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근육을 사용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흙을 만지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를 산책시키거나 고양이와 놀아주는 것은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몸을 조금 더 움직이면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서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칼로리 소모도 증가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늘려보세요. 이제 장수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특히 명상과 심호흡 같은 간단한 습관이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은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숲속 산책, 바닷가에서 휴식, 공원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본에서는 숲속 목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숲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혹은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수명 연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질병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연구 결과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이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오늘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찾는 것이
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을 즐기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현재를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다음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즐겼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TV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며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나는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성취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가족과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가족과의 유대가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자주 교류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심장병, 치매,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고 전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돈, 성공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바빠서 연락 못했다라는 이유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보세요.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가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유지됩니다. 반면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친구, 이웃,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면역력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주 만날 사람이 없다면 독서 모임,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반면 기존의 인간관계만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뇌 활동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평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들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동체 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95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짧습니다. 흡연은 폐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술도 적당히 조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음은 간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량의 와인이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는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숲속을 산책하거나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텃밭을 가꾸거나 꽃을 키우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수면 습관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수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숙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면서 몸을 이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숙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 날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숙면을 잘 취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쉽게 쌓인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차나 생수를 즐겨 마셨습니다. 특히 녹차나 보이차 같은 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분 섭취를 신경 써보세요.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삶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한 사람들은 이키가이 삶의 목적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키가이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즉 매일 살아가는 이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돌보는 것, 취미 활동을 하는 것, 봉사 활동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아무런 목표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꼭 직업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하루 종일 특별한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작은 목표라도 만들어 보세요. 정원을 가꾸거나 손자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더 활성화되며 기억력과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뜨개질, 정원 가꾸기 같은 취미도 배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봉사와 기여가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봉사활동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신가요?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손자를 돌봐주거나 친구를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삶에서 남에게 기여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장수한 사람들의 6가지 공통 습관, 여러분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